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오늘은 1월 2주차 교통망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요, 서울 거제 2시간대로 남부 내륙철도 얘기고요. 그 다음에 GTX 영명 뭐길래, GTX에 대한 영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선 개통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벤더빌트가 속 시원하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해드리면,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역사권 탐사대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노선을 따라,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노선을 따라서 또 뭐 기존에 있는 역세권일 수도 있고요. 현장을 다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는 기회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뭐 실비가 조금 들어갈 수는 있지만 따로 돈을 받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요. 이벤트로 또 여러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고 또 많이 궁금하잖아요. 또 현장이 어떻게 또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역세권 또 전문가 또 벤더빌트 아닙니까? 함께 떠나는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도전을 하시려면요, 그 네이버에 사부 부동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여기 또 설명 자료에 그 또 링크가 걸려 있고요. 거기서 아마 방송이 지금 17일날 월요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그 날까지, 방송을 보는 날까지 신청해 주시면 지금 일정은요, 1월 18일 화요일날 위례 가천선을 가보려고 합니다. 위례 가천선. 그래서 교대역에 있는 아지트로 모여주시면 함께 떠나겠다, 역세권 탐사대에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요, 이번에 놓치시더라도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이제 사부 부동산 카페에서요, 저희 정식 명칭은 사부 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입니다. 1월 사부 호랑이 뛰죠. 그래서 매주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 그래서 게시글도 쓰고 댓글도 쓰면 세미나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커피 쿠폰을 드리는, 그리고 나중에 또 월간 베스트 들어가면 또 강화도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벤트 선물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뭐 아주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은 선물을 받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얘기고요. 잠깐 첫 번째 얘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첫 번째 얘기, 1월 11일 날자 보도 자료고요. KTX 타고 거제까지 2시간이 간다. 시간을 보니까요, 2시간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요. 3시간 정도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일 개통을 목표로 5조 원 정도, 4조 8천억, 단선철도 178km를 건설하겠다. 그리고 5개 정거장과 차량 기지를 두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남부축, 서부 남부축 최대 규모의 사업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고 있고, 거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경전선을 활용한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 그러니까 Y자로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는 마산이죠. 경전선 마산. 그 다음에 거제까지 이어지는 KTX가 운행한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큼 운행하는 건가요? 봤더니 방향별로 한쪽 방향 같습니다. 왕복은 아니고요. 방향별로 거제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산 구간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구분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25회 정도 합쳐서 전체 25회 정도 운행될 예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거와는 별개로 아울러 수서, 광주, 이천, 충주, 문경, 문경, 김천까지 이어지는, 수서에서 부발까지 이어지는 수서, 광주, 경강선과 중부 내륙선 또 이어지는 곳 김천까지, 그걸 또 본 과업 노선이 이거잖아요. 요 노선까지 이어지는
또 별개의 사업, 맞죠? 중부 내륙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KTX를 말하고요. 요것도 뭐 현재로는 KTX 이음이지만 뭐 약간은 다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열차가 간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로 볼까요? 여기가 김천역입니다. KTX 김천 구미역이 있어요. 거기 말고 기존에 있는 경부선 김천역에서 시작하는 거고, 성주,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그래서 여기는 계량, 여기도 계량, 그리고 하나, 둘, 3개, 4개, 5개 여기 신설되고요. 열차 운행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오면 어디서 오겠죠? 서울역.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오겠죠? 수서역, SRT. 또 어디죠? 중간에 시작하는 광명역 발. 이 열차가 쭉 타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타고 쭉 오겠죠? 거기서 왔다가 맞죠? 왔다가 거기서 쭉 내려왔다가 진주에서 경전선을 이용해서 마산까지 가는 열차가 있고, 마산행이겠죠. 그 다음에 거제까지 이어지는 거제행이 있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 김천에서 위로 여기에 올라가는 게 중부 내륙선입니다. 중부 내륙선을 타고 또 거제까지 올 수도 있다.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열차상에서 보면 약간 뒤집어서 보면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런 식으로 열차가 운행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간은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평택, 천안, 맞죠? 5선까지 이어는 선로가 아무래도 좀 복복선화되는 영향이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열차를 이렇게 여러 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복복선이 같이 개통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는 KTX가요, 뭐 서울, 뭐 부산 가고 목포 가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아주 촘촘하게 중심이 있잖아요, 맞죠? 오송에서 갈라지고, 근데 더 촘촘하게 이어진다. 전 국토가 이제 KTX화 된다.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는 예전에 있던 열차들이 대부분 선로가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다 전철화되고, 모든 여객들은 이렇게 KTX 전용화되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거제 요 구간도 이러한 일환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다만 제가 보는 거는 이게 공사비가 상당하잖아요, 맞죠? 27년 운행하기에는 아까 말했던 이 복복선이 좀 전제로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7년까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정도는 돼야지 되지 않겠냐, 그런 좀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성남 트램 용역 착수보고회를 1월 17일 날 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트램 추진 시작, 성남시는 12월 달에 한 성남 도시철도 타당성 영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시작한다는 얘기죠. 타당성 조사를 1월 6일 날 사업보고를 했다. 그래서 트램에 대한 향후 계획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 내용을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하에 대한 문제들, 차량에 대한 문제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시스템 노선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의 경우 수소 트램도 한번 검토해보자. 그리고 2호선 또 1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어떻게 주요 구간을 통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착수보고회를 가졌고요. 성남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조사를 본격화시켰다. 뭐 아직까지는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뭐 시작에 한 단계를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검토되었던 내용들을 보면 판교역을 중심으로, 맞아, 성남 1호선, 그 다음에 성남 2호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1호선, 성남 2호선. 그래서 성남 1호선은 성남 산업단지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수지구 이렇게 들어가고, 야탑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또 8호선이 지금 모란까지 운행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머지않아 판교역까지 연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위쪽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노선이 성남 1호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여기 판교역이잖아요. 좌측에서 이어지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 저 분당하고 판교, 오늘 또 이따가 하는 얘기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판교 구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뭐, 되네, 마네 막 하다가, 아직까지도 좀 결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판교동 중심의 요 구간을, 성남 2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트램, 이런 트램들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런 트램들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판교역 부근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주차장, 아주 고급,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정도 됐죠? 2021년 4월 정도에, 요 주차장을 제가, 기사로 본 건 8,400억 정도에, 여기 위에가 바로 NC소프트웨어, NC소프트 그 본사가 있거든요. 그 NC소프트 컨소시엄에 매각을 했다. 8,400억 정도. 그래서 이 부지를 이제 팔았다. 이제 그 부지를 가지고 사업비로 일부를 충당하겠다. 이제 그런 게 예전에 이제 성남시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제 팔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쩌면 그런 일환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원래 예전에 여기를 아마 판교구? 판교가 이제 이쪽 그 분당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나눠서 동서남북을 뭐 양옆을 나눌 거냐 위아래를 나눌 거냐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판교구청 이런 부지로서 이제 검토했던 그 부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얘기보다는 일단은 매각을 하고 그 매각 차익으로 이런 도시철도 사업들을 진행해 보자,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쉬운 부분은 분명 아니다. 이게 왜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축과 연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트래픽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 또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에서 트램을 놓는 건 그나마 좀 낫지만, 이게 기존 도시에서 트램을 놓는 게 이제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또는 민원을 좀 풀어가면서 이제 해결해 갈 거냐, 그런 게 그런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뭐 일부 구간은 좀 단선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복잡한 구간을 좀 지하로 간다거나,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엄청 늘어날 거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니고서는 아마 여러 문제들, 민원에 대한 문제나 교통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할 거다. 이제 결국 이제 그러면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결론은 성남시의 어떤 강한 의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힘들 수도 있고, 저는 좀 그렇게는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트램만으로는 좀 가기 힘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타당성 검토 때 잘 검토를 해서, 그래도 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까 성남시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또 이제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남양주 연장 4호선이죠. 현재는 여기 당고개까지 운행을 합니다. 당고개까지. 근데 그 4호선을 개통을 합니다. 3월 19일 날 남양주 진접 구간까지. 여기 진접지구고요. 이제 그 밑에가 오남지구의 이제 오남역, 그다음에 별내지구의 이제 별가람역.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여기가 이제 9호선 맞죠? 이렇게 9호선이 이렇게 연장되는 구간이죠. 이게 이제 진접 2지구 풍양역, 장내 예정역. 이제 그렇게 이제 나중에 개통이고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먼저 개통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4호선을 연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대로 연령짜리 운행이 된다라는 거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한장 연장선을 검토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차량 기지거든요. 이 차량 기지가 여기 보시면 노원역에 여기가 창동에 있는 차량 기지, 요거를 이렇게 이전하여 가려고 합니다. 일로. 이게 언제 이전할까요? 이제 2025년 정도 보고 있어요. 2025년. 그때 되면 운행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겠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운행이 좀 적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쉽게 말하면은 당고개행이 오고, 뭐 그 사이에 또 그 다음에 진접이 오거나, 아니면 당고개 진접이 오거나. 그래서 그 간격이, 원래 4호선은 당고개에서 사당역까지 열차 운행이 많아요. 하루에 200몇 대가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요 구간이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운행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제 그게 이제 10분, 20분 간격이 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물론 9호선 풍양역도 좋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곳은 이 별내 별가람역입니다. 별내 별가람역. 왜냐면 4차 철도망에도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현재 지금 별내역까지만 2024년에 이제 8호선이 연장될 예정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기에 이제 구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별내 별가람까지 이어지면 8호선이 괜찮아요. 저희가 보기에 아무래도 강남 쪽이나 뭐 잠실 방향이든 빨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시겠지만 4호선 갔다가 사당에서 돌아오기 너무 좀 힘들잖아요. 아니면 노원역 갔다가 가는 것도 살짝 우회해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8호선이 나름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별내 별가람역에 조금 더 앞으로 어떤 비전들 이런 게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 나중에 뭐 풍양역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했던 이게 운행 간격이 길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뭐 M버스나 빨간 버스를 이용해서 그냥 강남으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3월 19일 날 개통이 된다. 진접에 계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GTX 또 우리가 우리 얘기할 때마다 GTX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번 주 GTX 얘기는 영명 가지고 한번 들어가십니다. 영명. 성남시에서 여기가 GTX 가칭 성남역이었어요. 가칭 성남역. 근데 이거는 공사 때 불리는 역이고, 실제 운행할 때 불리는 역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남시 사이트에다가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다음 4개 역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실시한 영명을 통해서 상위 4개를 적었다라고 한 겁니다. 상위 4개를 정했다. 그래서 나와있던 게 동판교, 분당, 임해판교, 판교 중앙역. 왜 그러면 이게 상위 4개로 됐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지역명에 따른 어떤 지역에 대한 인지도, 아니면 어떤 뭐 네임밸류, 아니면 그 느낌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의 영향을 여기 계신 평가하시는 시민들이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잠실역 있잖아요. 잠실역 볼 때 예전에 그 잠실 나루역 있고요. 맞죠? 잠실 세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뭐 여기 신천역이고 막 그런 역이었는데, 왜 이제 잠실이라는 걸 부각을 시키려고 역명을 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도 막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 일환으로 왠지 이 판교라는 브랜드를 좀 더 올려보자라고 이러한 사전에 이렇게 추린 게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왔는데 결국 4가지 대안이 나오면서 아쉬웠던 아마 얘기가, 처음에 가칭 성남 정거장이라고 했고, 여기가 성남이잖아요. 그리고 GTX가 어쩌면 성남을 대표하는 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남역은 이제 이 예시에도 들어가지 않았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역명을 정할 때는 구단이나 시단위는 잘 안 적거든요. 동단위 개념으로 많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임해동인가 그럴 거예요. 임해동.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 임해역이 또 있고 기존에 역이 또 있어서 그런 이름을 또 못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임해 판교역 이런 대안이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판교 동쪽에 있으니까 동판교, 아니면 뭐 그냥 판교역이 옆에 있으니까 그냥 중앙역, 뭐 이런 식의 대칭이 나왔고, 여기가 일단 현재는 이제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그러니까는 또 분당역. 제가 보기에는 이 성남역도 예시에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성남시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민들 간의 갈등, 요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 기사 내용 잠깐만 보면,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좀 링크해서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면,
분당역 동판교역 성남역 이름 두고 성남 시민들 기싸움. 성남시 5일부터 지난 1월 5일부터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 성남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릴 거냐라고 해서 성남시가 주민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에 대한 영명 선호도 조사를 한 거고, 이제 여기에 있는 역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 4개 중에 하나 골라달라. 네, 근데 이제 지역에 있는 단톡방 이런 데서 막 이제 우리 이름으로 불러야 된다 서로 막 얘기가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판교가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 그런데 또 분당에 계신 한 주민들은 분당역이 없지 않냐, 이 분당역을 좀 져줘야 된다. 근데 또 판교 주민들은 야, 이왕 판교 더 키우자, 동판교역으로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 또 뭐 성남 원도심 사람들은 성남역이 없는데 성남역으로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서로 뭐 기싸움이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기사화 돼서 나온 건데,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튼 좀 GTX가 좋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도봉산역 GTX 지상화의 발끈. 그러니까 원래는요, 도봉산역 지나서 기존에 있는 경어선 1호선하고 합치려고 했었는데, 그냥 창동역 지나서 1호선하고 합치면 어떠냐라는 게 검토가 되니, 이거를 그러면은 150km짜리 GTX가 최고 속도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선로 주변에 있는 단지들은 그 소음을 참고 살라는 얘기냐, 당초 계획대로 도봉산역 이후에 지나가서 1호선하고 합쳐달라, 이제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매일경제에서 1월 12일 날 나온 기사고요. 신호선 창동역 도봉산역 지상으로 계획이 변경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호선에 지금 현재 1호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 구간을 의정부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의정부에 들어오는 건데, 도봉구청이 뭐 도봉구 전 구간을 지하로 해달라는 서명을 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는 돈을 공사비를 좀 아껴보려고, 그렇죠? 그냥 도봉산역 지나서 지하로 가다가 도봉산역 지나서 지상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창동 지나자마자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도봉구에 계신 도봉구청이 주민들의 반대 서명들, 여기 도봉구란 말이에요. 여기가 도봉구란 말이에요. 도봉구 구간까지는 전 구간 지하로 되라. 그래서 이런 서명 운동을 하고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 노선 가운데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런 작은 주택이나 이런 건물들 많단 말이에요. 현재도 이제 1호선이 지상이어서 오히려 그 지상되는 거를 지하로 이제 가져도 부족할 마당에 GTX면 그래도 평균 속도가 한 9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뭐 최고 속도가 한 150까지도 1호선을 쓰다 보면 거기다 속도가 그렇게 많이 속도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근데 속도가 분명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방원벽을 설치하든 뭘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 공사에 대한 소음, 진동, 분진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얘기다. 가급적 그래도 주민들이 사는 그런 주거 지역들은 지하로 가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단순하게 공사비 문제로 이거를 지상으로 일찌감치 끌고 오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돼서 좀 주민들이 많은 이제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발 KTX 어떤 사업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천발 KTX 한번 볼까요? 여기 인천발 어천에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검토했던 내용을 보면 이제 아까 또 이제 같은 맥락인데, 여기가 이제는 경부고속철도란 말이에요. 경부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여기가 이제 경부출도인다. 여기서부터 광명역에서 이제 전용선을 타고 가는데, 전용선 이렇게 가죠. 근데 여기도 지금 인천이 지금 인구가 300만이에요, 300만. 근데 KTX 여기 없어요. 맞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려고 이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그리고 초지역을 거쳤다 이제 어천역을 다 쓰진 않겠지만 뭐 섰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오송, 그러니까 천안에서부터 오송까지 가는 것도 복복선, 그다음에 광명역에서 천안까지 가는 것도 이제 복복선 검토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이게 다 이제 조금 더 선로의 용량들을 좀 감안했을 때 여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인천발 KTX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원역 있죠. 수원역. 수원역입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수원에서 부산까지 출발하는 KTX가 하루에 4대 정도 밖에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게 빨리 전용선을 타야 되는데, 이제 수서역을 가려다 보면 이제 기존의 경부선을 타고 이렇게 빙글빙글 갔다가 나오려면 또 빙글빙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운행을 자주 못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수원이나 요 경기 남부축 입장에서 바라보면 너무 열차가 안 오기 때문에 결국 가려면 광명역까지 갔다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평택역을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래도 수원이 교통의 중심이니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제가 보기에 수원발 KTX, 인천발 KTX가 이제 머지않아 이제 운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산에 한 10대 정도, 그 다음에 목포 쪽으로 한 5대 정도, 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산에 한 10대 정도, 하루에 목포에 한 5대 정도, 이런 식의 운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천시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돼서 광명역까지 가서 타는 게 아니라 송도에서 출발하는 이러한 KTX가 빨리 하루라도 왔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이 들고요. 뭐 한 번 더 그럼 기사를 좀 볼까요? 인천일보, 인천시에서 나오는 거니까 인천일보가 나오겠죠. 좀만 키우고 보겠습니다. 궁금 인천발 KTX 어떤 사업인가요? 인천발 KTX 기점 연장과 월판선 KTX 이음 추가 정차역 방안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됐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월판선, 그러니까 경강선이죠. 그러니까 인천발은 KTX 열차고요. 그다음에 월판선은 KTX 이음 열차입니다. KTX 이음 열차는요, 원래는 ITX, 고속 ITX 열차를 말하는 거여서 약간 두 개의 열차는 형태가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정차역에 대한 고민, 이제 아직 이제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막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송도에서 뭐 초지 어천으로 가는 게 KTX고요. 그다음에 여기 송도에서 이제 월곶으로 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경강선, 월곶 판교선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판선, KTX 이음 어떤 추가 정차역에 대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용역을 한 거고요.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용역 금액에서 월판선 이음 열차를 인천 노년역 또는 인천 노년역, 여기 인천 노년역입니다. 또는 송도역이 아니라 인천역에서 출발하면 어떠냐라는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인천 구간 월판선 KTX 이음, 그 열차는, 인천 노년역에 대한 추가 정차가 필요하다. 인천시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월판선은 송도역부터 판교까지 가는 한 50km 되는 노선입니다. 송도역에서 시흥시청, 인천 구간이 가장 길고, 인천발 월판선 KTX 이음 KTX 노선을 봤을 때 송도역이 아니라
인천역에서 출발한다라면, 인천역, 송도역이 아니고 인천역에서 출발한다라면, 원도심, 인천에 있는 원도심과 이런 것들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인천시는,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국토부나 이런, 철도공단, 공사에서는 어떤, 대응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겠다, 영역을 검토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좀 용역을 검토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고, 인천시가 이 용역에서 사업성이 있거나 타당성이 있다 한더라도 그거를 국토부가 받아주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튼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이신설 연장선 기본계획, 참 이번 주도 항상 이렇게 철도 얘기가 엄청나게 풍성하죠. 1월 10일 날 또 나왔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첫 번째 사업이 우이신설선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이어지는 우이신설 연장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짜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죠. 내년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9년을 목표로 요 사업을 진행하겠다. 현재 우이경전철은 첫 번째 도시철도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무인으로 가고 있는 열차입니다. 이제 그 구간을 북쪽에서 북한산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일로 이제 운행하는 열차를 통해서 조금 더 말 그대로 수요를 1호선 쪽으로도 좀 보내고 다양하게 좀 보내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검토를 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기사 내용을 좀 봅시다. 기사 내용을 봅시다. 그림은 이제 요렇고요. 그러면 요렇고 본계도 사업에 올랐다.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9년을 목표로 하겠다. 연장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영역을 범위를 결정했다. 2029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비로 4,900억이 들 것 같고 솔밭공원에서 방학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이런 거 MRG로 민간사업자한테 매매를 받아서 결국 공공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노선을 보면서 당장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방학역이나 백이역에 계신 분들한테 좀 안타깝지만 이게 좀 창동역 쪽으로 좀 연계가 돼서 이제 GTX 신호선이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 살짝 우회하더라도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GTX를 타고 간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시간적으로 엄청나게 단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안 했을까, 이게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검토할 당시는요, GTX 신호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이신설선이 솔직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노선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지하철 2호선이나 이런 것들과의 연결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 신설선이거든요. 신설동역에 있는 역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이 그 역이 아시는 것처럼 2호선 지선이에요. 본선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거기서 또 성수역 갔다가 2호선을 타고 가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라면 과연 이 방학역으로 연결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특별히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 바로 옆에 있는 창동역이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 물론 다 필요한 건 맞는데요. 다 필요한 건 맞는데 좀 약간의 안타까움, 이게 좀 그리고 이 시대가 좀 변화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용객 중심에서의 뭔가 편리함들을 좀 고민한다라면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넘어갔다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양하게 좀 검토가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일단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고 당초에 계획했던 노선이기 때문에 쉽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 또 당장의 또 현실이고,
그래서 뭐 일단은 기존에 있는 선로보다 좀 더 연결했으면 뭐 좋은 거고,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위 신설선을 보면 신설역이 있는데 신설역 그 지하 구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1호선이 가잖아요. 1호선에 이렇게 딱 벽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조금 더 지하로 가서 그 다음 2호선에 있는 상암식역까지만 연결했어도 저는 이 위신설선의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런 좀 아쉬움, 그리고 또 요쪽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무튼 뭐 어디로 가든지 그냥 안 가는 것보단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쪽 뭐 이쪽 지역이 더 이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익산역에 대한 한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니까요. 그거 끝납니다. 일단 지역에 있는 신문이고요. 익산역 복합개발 비전과 과제. 첫 번째, 익산역 광역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차량 기지를 옮기자. 그래서 국내 최대 철도망을 바탕으로 한 익산태 도약을 기대해 보겠다. 그래서 익산 역세권 개발을 이렇게 상업지를 포함해 공동주택 복합 시설들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계획과 비전을 짠 겁니다. 그래서 익산역에 대한 복합 개발, 그리고요, 요 부지, 현재는 이렇게, 여기 보면 화물열차 이런 배선들인데, 요런 배선들을 과감히 없애고요. 그 안에 요런 상업복합시설, 맞죠? 그 다음에 좀 공동주택,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을 역에 붙여놓음으로써, 뭐, 어디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편하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제 교통이, 익산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지도가 안 나와 있겠지만 익산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라선으로 빠지는 이렇게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심 구간 철도망에서 보면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구간들에 있어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뭐 2,500억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 그 다음에 시설, 지원시설, 그 다음에 차량기지를, 여기, 아까言った요 차량기지를 이제 외곽으로 이전하고, 그런 비용을 한 2,500까지 들여서, 2,500 정도 들여서, 2026년까지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여러 복합시설들을 계획하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외부에 있는 이용객 수도, 증가시키겠다. 라는 게, 요 익산역, KTX 익산역 복합개발 비전과 과제. 첫 번째니까 뭐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얘기가 좀 기사화 됐습니다. 그런 거니까요. 또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 또 얘기를 하고요. 우리 위클리 교통은 꼭 철도만 하진 않겠습니다. 도로도 하고, 고속도로도 하고, 뭐 필요하면 비행기, 항만 이런 거, 교통과 관련된 모든 거를 다루려고 하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2월 둘째 주 위클리 교통에 대한 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교통망, 대한민국 교통망에 그리고 또 부동산에 있는 중심에 저 밴더빌트도 함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